도쿄올림픽 준비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지난 6월, 일본에서는 전 일본 총리가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가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현재 일본 정치인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이 한마디가 한때 일본을 이끌었던 총리의 입에서 나왔으니 그 파장이 작지 않았죠. 그런데 이 게시물에 유독 기뻐하던 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일본과 극도의 대립각을 세우며 일본 우익들 사이에서는 믿고 거르는 보이콧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 전 이 기업이 한국 전쟁에 특수부대를 파병했던 한 아프리카 국가의 참전 용사들에게 보낸 선물이 1년 만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당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들에게 환한 미소를 되찾아 주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642년 네덜란드 탐험가 아벨 타스만은 바다를 건너 항해에 나섰다가 유럽인 최초로 뉴질랜드 땅을 발견합니다. 뉴질랜드를 발견한 이후 유럽인들이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유럽인들은 정착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와 충격을 입었습니다.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이 유럽인들에게 격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오리족은 한 명 한 명이 전사일 정도로 전투력이 뛰어났지만, 그보다 유럽인들이 더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의 얼굴 전체에 새겨진 문신이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위협감과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마오리 전사들은 너도나도 얼굴에 위협적인 문신을 새기기 시작했고, 이 섬뜩한 얼굴 문신을 본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은 뉴질랜드 육지 탐험을 포기했을 정도입니다. 인간은 눈을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두 눈에 비친 존재의 외적인 모습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섬뜩하고 위협적인 문신을 새긴 마오리 전사들의 얼굴이 그러했던 것이죠. 몇 년 전 온라인에는 압도적인 포스로 작전을 수행하는 한 특수부대 사진이 공유됐습니다. 아무래도 특수부대라는 특성상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얼굴 전체에 그물망을 쓰고 있어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섬뜩한 악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덴마크의 특수부대 헌츠맨 콥스로 이 사진이 공개됐을 때 많은 이들이 현실에서 만나면 대항할 엄두도 못 내겠다거나 물속에서 쑥 올라오면 지릴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독특하면서도 섬뜩한 외형 덕분에 이 특수부대는 종종 소설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헌츠맨 콥스는 주로 북극 전쟁 및 요원 제거, 대테러 등 타국에서의 봉사활동을 주요 임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런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특수부대가 외인부대로 파병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다고 알려진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도 에티오피아의 빈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때는 세계 최빈국으로 꼽히기도 했었으나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인연은 끈끈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서 전투병력을 파병해준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알려진 에티오피아가 정식 수교도 체결하지 않은 동북아시아 이름도 모르는 국가로 전투병력을 파병했다는 것이 좀 의아하다고 생각되지만, 1951년에 에티오피아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의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는 부당하게 침략당해 공격받는 나라가 있다면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특수부대 중 특수부대로 구성된 황제 직속부대를 한국에 파병했죠. 황제는 한국에 지상군 한계대대를 파견시키면서 그들에게 캉류라는 부대명을 직접 하사했는데, 캉류는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고 적을 격파하라는 의미이자 자신이 타던 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황제가 한국으로의 파병을 결정한 것은 자신들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 차례에 걸친 이탈리아와의 전쟁입니다. 1896년, 1935년 이탈리아는 두 차례에 걸쳐 에티오피아를 침공해 식민지화하고자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탈리아는 경제와 산업이 모두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 해답을 이탈리아 밖에서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눈에 들어온 국가가 바로 에티오피아였습니다. 1935년 이탈리아는 은밀히 68만 명에 이르는 병력, 3,300문의 기관총, 205대 비행기를 준비시키고는 일시에 에티오피아를 침략합니다. 갑작스러운 이탈리아의 침략에 당황한 에티오피아는 국제연맹과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 어떤 나라도 선뜻 나서지 않았고, 이 전쟁으로 무려 27만 명의 에티오피아인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에 굴복하지 않았고 1941년 기적적으로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했죠. 이 덕분에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국가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아픔을 겪은 에티오피아의 황제는 침략군에게 부당한 공격을 받은 나라가 있다면 다른 나라가 도와야 한다. 저 멀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핍박받는 한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라면서 자신의 직속부대 6,037명을 참전시킨 겁니다.
한국전쟁에서抗류 부대는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했으나 총 253번의 전투를 치러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전설로 남았습니다. 북한군에게抗류 부대의 이름은 말 그대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기후도 음식도 전쟁 환경도 아프리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기만 했지만 목숨을 걸고 싸운 덕분에 한국은 북한에게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생각해도 감사하고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분들을 잊지 않고 아직까지도 감사함을 표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라는 기업인데요. 얼마 전 라카이 코리아 홈페이지에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게시되었습니다. 6.25 70주년을 맞아 한국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주신 참전 용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모자와 조끼를 제작해 전달드렸다는 내용인데요. 원래 2020년에 에티오피아로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 여파로 올 2021년이 되어서야 어렵게 도착했다고 했죠. 현재까지 생존해 계시는 139분의 참전용사 분들께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물품을 전달드렸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죠. 라카이 코리아는 말미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시선을 잠시 6월에 일본으로 옮겨보겠습니다. 6월 2일 트위터에 올라온 한 줄의 트윗은 도쿄올림픽 준비로 한참 들떠있던 일본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취지의 트윗이 정치계 거물의 입에서 등장한 것이죠. 거물도 그냥 거물이 아니라 한때 일본을 이끌었던 전 일본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측에서 독도의 일본령 표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올림픽 보이콧도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고 트윗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일본이 끝까지 이를 거부하면 올림픽 보이콧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거나 삭제를 끝까지 거부하면 올림픽 불참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발언 등이 등장했는데 이를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지도에 다케시마가 한국령 독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아느냐라면서 보수파 여러분은 친미주의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항의할 수 없는가라면서 일본 정치권에 핵폭탄을 투하했죠. 당시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성화 봉송 구간을 알리기 위해 공개한 지도에서 독도를 마치 일본의 영토인 양 흐릿한 점으로 표기하는 등 논란이 격화되는 상황이었는데 하토야마 전 총리의 발언으로 이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제93대 일본 총리를 지낸 하토야마 전 총리는 총리로 재직하던 시절 일제시대의 만행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는가 하면 총리로 퇴임한 후에도 아베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도 높게 비판하거나 일제시대의 만행에 대해 사과는 피해자가 좋다고 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총리까지 지냈던 정치인의 이런 말 한마디가 일본 사회에 끼치는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우익들이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싶은 독도 때문에 미움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라카이 코리아인데요. 최근 라카이는 독도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사실 그동안 이 기업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자 거대한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역사 바로잡기에 나선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4년도 넘게 이 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일본에서 역으로 한국 브랜드를 불매운동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잘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미국에서 릭 하워드와 마이클 캐롤이 설립한 신발 브랜드 라카이로 시작됐으나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따와 자체적으로 스니커즈 등을 제작해왔죠. 그런데 한국에서 런칭한 이후로 색다른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일본에게 상당히 미움받는 기업이 됐고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라카이 코리아에게 손 좀 써달라며 미국 본사를 달달 볶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가령 태극기가 새겨진 스니커즈를 출시했을 때는 강다니엘이나 유재석 등이 착용한 상태로 방송에 출연해 호기심을 자아냈는데 이 신발의 판매 수익금 일부가 독도협회에 후원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요즘 말로 돈줄이 났습니다. 이후로도 3.1절을 맞아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복 광고를 크게 내보낸다거나 중국의 김치 및 한복 공정에 대응하는 만우절맞이 마라탕 공정을 진행한다거나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선물할 계획으로 독도 QR코드가 새겨진 티셔츠를 제작하는 등 일본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프로젝트들을 다수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라카이 코리아는 독특한 소재의 옷을 공개해 또다시 일본 우익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보통의 맨투맨 티셔츠나 후드와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이 티셔츠 두 장은 평소에는 평범한 옷이지만
햇빛을 받으면 옷에서 숨겨진 진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등에 도트 형태로 프린팅된 독도 그림이 빛을 받으면 파란색으로 변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독도 위에 표기된 QR코드도 함께 드러나게 되는데,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자연스럽게 외교부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발한 아이템입니다. 외교부는 아무래도 외교를 전담하는 부처인 만큼 독도가 왜 한국 땅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하면 독도가 한국 영토인 근거라는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어 512년부터 1951년에 이르는 역사적 사실들을 세세하게 설명해두고 있습니다. 이 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담아 출시된 옷은 사실 태극기나 독도 등 어찌 보면 스타일리시한 측면과는 조금 동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디자인은 나카이 코리아라는 기업의 아이덴티티와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을 적절히 디자인에 가미시켜 패션 아이템으로 출시하는 패션 기업인 만큼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그 안에 담긴 진실의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의 작품입니다. 매일 출근할 때 입는 특별한 외출복이 아니라 집 앞에서 편하게 맥주 한잔 할 때, 편의점에 갈 때, 커피 한잔 사러 갈 때 입을 수 있는 편안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후드라면 하나쯤 입어보는 것도 우리가 독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